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 또는 무언가를 알았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까지도 아마 느끼시는 계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공감 토론을 이제 잠깐 시작하기 앞서 이제 질의응답 간단한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공감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찬반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이재현 작가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가면서 가는 토론이 공감 토론입니다. 뭐 찬반 논쟁이 아니니까 오늘 혹시 흥분하시거나 내 의견이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혹시 이제 오늘 한 30여 분간의 짧고 굵은 강연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 혹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게 혹시 이게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우리 이재현 작가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공감 토론이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설명에 집중하시느라고 거의 적지 않다 보니까 또 다 잊어주실 수도 있어요. 예, 이해를 합니다. 무궁화가 나라꽃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언제 나라꽃으로 지정이 됐죠? 자, 나라꽃은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꽃 지금 우리가 총 9회 중에서 제가 4번째쯤에 하려고 하는 게 법조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요? 제정이 안 됐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를 뽑았을 때 한 초 하나 뽑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꽃 무궁화를 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무궁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 게 저는 이제 무궁화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무궁화를 제가 심고 다니는 운동보다는 무궁화의 이런 위대한 가치를 알리는 게 제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무궁화를 알려주신 분은 무궁화를 꽤 많이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제를 이분은 이제 굉장히 저쪽에 살다가 달동네로까지 가셔요. 이분이 자기 모든 사제를 다 털어서 무궁화를 운동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궁화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꺾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제 강점기에서 흘러온 이 잔재가 청산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궁화는 별로 관심이 없는 무궁화입니다. 지금 벚꽃축제는 다녀오신 분들 계속 많으실 것 같고, 예. 무궁화축제 다녀오신 분 언제 열리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예. 홍천에서 열리는데 시골에서 열리는 거에 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궁화가 법제화가 안 된 이유를 저번에 이제 토크쇼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나라 왕실에서 보통 이제 무궁화가 나라꽃이 제정이 되지만 무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무궁화가 된 것이 나라꽃이 된 것이 아니라 한서 남궁호, 이 위대한 영웅 한서 남궁호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 같은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이 무궁화가 나라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유가 그것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에서 여러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발의를 했어요. 다 보류예요. 계속 17대도 18대도 계속 그렇답니다. 지금 16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지금 법률 제정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는. 뭐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런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답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하고 저하고 밤새 이야기해도 더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을 더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무궁화는 영어 무궁화요. 피고 지고 높이는 애가 무궁화요. 무궁하다. 끊이지 않는다. 영어 무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영어 무궁하다 할 때 그 무궁.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영어 무궁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꽃은 꽃말 있잖아요, 그죠? 예. 무궁화의 꽃말. 자, 무궁화의 꽃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편단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또 상징하고 이건 다양합니다. 이 무궁화가. 그리고 이제 무궁화는 또 이제 연명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무궁화 연명. 영어 이름. 학명이 있고 연명이 있어요.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무궁화 검색하시면 연명은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로 세계적으로는 극찬을 받고 있고 예찬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벌레 많은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다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친일 청산이 안 됐잖아요. 프랑스는 친일 청산을 친일이 아니라 다 이 나치에 붙었던 그 놈들을 다 청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친일에 그렇게 붙어가지고 뭐 친일이라고 악덕 친일들이 있죠. 정말 독립운동가를 같이 막 잡아주고 아까 같이 한석 남궁 선생님을 잡아간 아주 일본보다 더 나쁜 놈이죠, 저 놈이. 예, 그런 친일파들을 청산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모르는 어떤 그 무궁화 관리지침을 남겨놓은 게 그건 나중에 이건 또 다음에가 또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이유 있어요. 제가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이 주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왜 다 지금 무궁화가 다 안 보이고 고사되었는지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무궁화가 벌레 많이 낀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진짜 많았었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나 저희들이나 보는 게 같을 텐데 예. 거기서는 뭐 재배 방법이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뭐 벌레가 안 낀다든가 냄새가 안 난다든가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는 건가요? 자, 이게 그렇죠. 무궁화는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궁화는 그렇게 냄새가 막 그런 향기가 이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또 꽃도 뭐 화려한 꽃은 또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궁화는 볼수록 매력에 빠져드는 그런 무궁화인데, 벌레라는 것은 영양이 많은 꽃은 벌레가 낍니다. 그러니까 무궁화는 본초 과목하고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무궁화는 모든 걸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히비스커스 베리베리가 그걸 음료를 팔았답니다. 스타벅스에서. 무궁화의 학명이 히비스커스, 시리아커스. 예, 무궁화 차를 스타벅스에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무궁화 템플을 또 만들어놨는데 너무도 예쁜 거예요. 예? 우리나라 꽃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이걸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커피잔도 되게 예쁩니다. 이 무궁화 커피잔을 만들어오고 템플을 만들어서 스타벅스에서 판매를 했죠. 그러니까 히비스커스, 그러니까 무궁화는 이 꽃잎을 차로 마시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빈혈, 뭐 냉대화 뭐 좋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도 좋고. 예. 최근에 어느 나라에서는 이 히비스커스를 무궁화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지는데 또 그 다음에 또 펴요. 100일 동안 굉장히 강인한 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하다 게으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백성, 우리 국민은 무궁화를 닮아서 근면하고 성실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 또 사실 뭐 조선시대 보면은 백성이 미련해서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권력욕과 물질욕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서로 싸우다 못해 외국을 끌어들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죠. 백성은 강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무궁화를 닮은 민족이라는 거죠. 이 답변이 뭐가 좀 빗나간 것 같기도 살짝 합니다만. 살짝 빗나. 그렇죠. 고역이죠, 고역이. 그 벌레가 많이 끼는데, 그러니까 영양이 많기 때문에 벌레가 끼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무궁화는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저희 홍천에 가면 무궁화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무궁화 고장은 지금 홍천과 보령, 충남 보령하고 전부 완주군. 이게 무궁화 중심 도시가 홍천, 테마 도시가 보령, 완주도 테마 도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무궁화의 천적이 이제 무당벌레. 무당벌레 아시죠? 예, 이게 천적이고. 벌레 천적 아니고. 예. 무궁화의 천적이 아니고. 벌레 천적, 무궁화의 벌레의 천적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그 무당벌레가 좀 들어오면 제가 예전에 무당벌레는 이제 형광등을 탕탕 쳐요. 얘가 튀기 소리 나서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살려줘요 제가. 못 잡게 이제 무궁화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참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미를 가꾸는 거에 10분의 1만 해주면 그 벌레 아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자기 관리 안 하고 자기 개발을 안 하면 뭐 사람도 뭐 아시겠지만 꽃도 마치 꽃은 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장미의 10분의 1만 관리해도
무궁화는 아주 건강히 잘 자란다는 이야기죠. 원래 많은 게 아니다. 예. 말씀이시죠. 아, 벌레는 많아요. 많이 낄 수가 있고, 또, 근데 그게 뭐냐면, 벌레가 많이 껴도 무궁화는 생명력이 끈질려서 볼품없이 많이 낄 수도 냅둬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궁화는 그래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또 무궁화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관리해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관리를 또 안 해도 또 잘 또 하는 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나라 무궁화는 그 세계 그런 무궁화하고 좀 달라는 거죠. 뭐 하와이 무궁화하고 달라요. 뭐냐면 나무. 아까 보시면은 지금 강릉 방동리도 있지만 백령도에도 이제 그 강릉 방동리가 천년기념물 521호가 있는데 6m 이상 되는 거죠. 6m 이상. 예.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나무. 예. 답변이 좀 제가 부였으면 자꾸 드리고 싶어서 하다 본 건데 답변이 좀 됐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를 하듯 우리가 흔히 예쁘다 또는 뭐 벚꽃놀이처럼 우리가 눈에 많이 있고 관심을 많이 쏟는 건 그만큼 병충해가 있어도 관리가 좋은데 해외에 있는 무궁화들도 한국 무궁화 비슷하지만 한국 무궁화 관리 안 하니까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력이 길다. 예. 그래서 결국은 무궁화가 여쭤본 게 그래서 네. 왜 사람들이 개인 잠깐만 마이크를 좀 드리고 여기 다 들리실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시간 마이크. 마이크를 제가 그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그 누구나 다 개인을 봐도 뭐든지 그냥 내게 최고다. 막 네.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무궁화가 저희 국내 나라의 꽃인 거는 아는데 이제 우리 게 최고다. 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예. 겁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해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데 가면 가로수로 심겨져 있어요. 우리는 가로수를 보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 놈들이 놈이라고 해야 되죠. 아니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무궁화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 무궁화는 독립수거든요. 예. 독립수예요. 그러니까 무궁화는 붙여서 울타리처럼 막 키우는 게 아니라 독립수로 아까 보시다시피 키우더라도 한 3m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아까 그 무궁화가 110년 된 무궁화거든요. 무궁화 수명도 굉장히 깁니다. 무궁화가 짧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궁화를 저 후미진 곳에 갖다 심어라. 그 울타리로 뭐 이런 식으로만 편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절하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도 뭐 설명드리기가 아주 많죠. 사실 왜 일본 조선 검찰 쪽에 보면은 이 무궁화의 위대한 이 특성들을 사실 일본이 알아요. 이 무궁화 특성을. 그래서 이 무궁화는 무조건 죽여버려야 된다.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되고 이걸 끊어버려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이거 완전히 우리 장악한다. 이렇게 됐던 꽃으로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받은 꽃입니다. 이게. 네? 세계적으로 예찬받고 극찬을 받고 칭송을 듣는 이 무궁화가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날 이 잔재가 없어지지 신일의 그 무궁화 관리 지침에 대한 잔재가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 무궁화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무궁화 축제가 있어도 모르죠. 100일 우리 무궁화는 100일 동안 피는데 몰라요. 사쿠라는 막 3일 피다가 없어지는 거 맞잖아요. 근데도 뭐 그냥 막 찾아서 가잖아요. 여기 갔다 또 여기 갔다 막 가잖아요. 무궁화 100일 동안 피는데 몰라요. 네. 네. 여기 먼저 계시니까. 예, 그 현재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예. 북한데 북한에도 과연 그 우리나라 꽃, 그 북한에도 꽃을 네. 무궁화꽃을 국화로 여기는지. 그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북한은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 북한은 그 목련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가 남궁옥 선생님이 1800년도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이죠. 갈라지기 전이죠. 그러면은 아까 평화를 상징하고 또 화합을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좀 무궁화를 좀 많이 심어서 북한에도 보내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그런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PPT를 좀 더 설명을 드려서 되는데 시간상 제가 끊어왔는데 그 나오는 뭐가 있냐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을 국민의 힘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저한테 제가 이 책을 아까 잘 이렇게 책의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책을 내놓고 꼭 몇몇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나 해드리면 어떠냐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거는 저희 사실 우리가 이거 준비하지만 재능 기부로 우리 지금 오늘 행사 다녀왔지만 뭐 보통 한번 행사에 꽤 그래도 뭐 100만 원 이렇게 받고 가는 분이지만 네. 오늘 나라고 무궁화를 위해서 제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수원에서 이거 온 겁니다. 네. 정말 그리고 저도 이 무궁화 이걸 하면서 우리 스승 김덕겸 회장님 이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 저를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제 생각은 조금 반응을 많이 또 보이고 뭐가 국가 지원도 좀 있고 뭐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뭐 해본 건 사실인데 없어요. 이거 다 저기 우리 훌륭한 분 제가 애국 팀장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여기 이제 한국 HR 기획사 팀장님인데 저번에 이게 지금 제가 촬영을 해서 이게 지금 이 영상이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기록에 남는 건데 저분도 무궁화 강의를 전에 한번 들으시고 아 이거 꼭 촬영을 합시다라고 이제 해주셔서 저분이 또 지원을 해주신 거고 여기도 지원을 하고 저는 저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생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 뭐 얼마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이제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예. 또 우리 여성분 질문 아까 하셨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통일을 이루자 이거예요. 사실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저는 이제 이 무궁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 도시 대한민국 되면 많은 관광객이 저는 5천만 명 이상 뭐 이런 병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궁화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사실 100일 동안 피고 지고 꽃피는 이 무궁화를 문화예술하고 연계시켜서 축제를 한다면 그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고 그 관광 수입으로 같이 우리 북한 동포들 좀 저는 뭐 그 유엔은 솔직히 정말 좀 저도 싫고 백성들이 굶어주는 그 국민들이 굶어주는 거는 진짜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평화통일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저자님 이제 책을 뭐 나중에 오늘 이후로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저도 세 번째 읽으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아까 무궁화 심기 운동합시다 그러면 뭐 우리 선생님 여기 오신 분들 심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뭐 규칙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러나 무궁화에 대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첫 강의였고 9번을 통해서 또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겠지만 그 무궁화에 대한 위대한 경영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시면 그걸 통해서 무궁화에 또 전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무궁화 심고 같이 가는 거지 단순히 무궁화 심고 하고 이래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스스로 운동이 일어나면서 무궁화 어딘가 들었던 멜로디거든요. 다 뭐 제 나이 다 뭐 30대 이상은 다 아마 흥얼거릴 겁니다. 그것들이 흥얼거리면서 무궁화에 대한 공부, 무궁화에 대한 인성을 내가 알아가면서 회사, 가정, 기업, 국가가 변해가면서 말씀하신 평화 통일 가면서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무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이전 작가님 하실 때도 제가 좀 가평에서 한 8시간 지금 행사하고 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왔던 거 뭐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기록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또 남자로서 와서 같이 하면 이게 저 결국은 작은 애국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또한 훌륭하시지만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 아까 질문 까먹지 않으셨죠? 예. 질문 아까 있다고 손 드셨는데. 무궁화 운동을 하게 되면 법으로도 국가라고 이제 법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친일파 몇 번 강의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높은 데 계시는 친일파들이 많은 관계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작은 모임이 잠깐 얘기하고 많은 게 여러 번 봤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일본이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를 매장시키려고 수도 없이 노력한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데 나라에서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조금이라도 개선이나 어떤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걸 보고요. 동국공정 같은 경우에서 또 나라에서도 한 게 하나도 없고
개인 단체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한 일들은 백성들이 하는 거지 나라 위의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 다른 단체들 좀 가보신 거죠? 많이 아니고 우리가 좀 관심 가졌던 거죠. 우라통이라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무궁화 운동을 그동안 굉장히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석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말 이분은 한평생 무궁화 40년 평생 40평생을 무궁화를 위해서 꽤 괜찮았던 분이 지금 잘 살고 좀 있지만 이분은 자기 사실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 못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법제화는 저희가 이제 위대한 무궁화사랑 국민운동본부를 이제 만들었어요. 예. 그 멤버들이 사실 여기만 왔죠. 우리 수석 우리 저기 사무국장님이죠. 위대한 무궁화사랑 운동본부에 예. 뭐 아까 지금 설명하는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책을 저한테 2번 이상 읽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많이 지금 무궁화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좀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제가 2살 많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오해는 하셔도 돼요. 오해는 좀 하시지 마시고요. 네. 방송 빗나갑니다. 네, 이제 빗나가는데 법제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위대한 무궁화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제가 지금 별의별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법제화 서명운동, 청원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각오를 하고 있어요. 이 무궁화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하는 흐지부지하게 끝낼 것 같아서 벌써 끝났어요, 사실. 왜? 돈이 안 돼요, 이거는.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무궁화는 제가 다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제가 군수도 만나고 시장도 만났어요. 예, 전달 대책하고 전달 제안서 2페이지 그냥 압축 요약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예, 저 혼자라도 우리 둘이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다면 무궁화 법제화 운동은 제가 진짜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청와대에도 연락을 해보셨어요? 청와대는 연락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해봐야 그냥 뭐 에너지 빠질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서 무궁화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흔적은 남겨. 흔적은 물론 이제 흔적은 남겨 좋은 말씀이죠. 예. 이거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나마 인터넷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촬영된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저는. 또 뭔가 기록이 남긴 거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해주는 것이 좀 잘 전달되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제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제화를 통해서 법제화를 반드시 안 하면 무궁화가 지금 일본 놈들이 안 뽑았으면 대한민국 무궁화 상처 활용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덟 번 말씀드리면 노태우 대무장관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무궁화 알려주신 김석겸 선생님을 통해서 무궁화 영상을 보시고 감동을 받아서 그 당시에 650억을 집행해서 10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궁화가 안 보이죠. 아마 혹시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무궁화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뭐 서울에서도 찾아보고 서울에서 뭐 찾아보기 힘들고 뭐 가까운 여기 뭐 성남이나 뭐 이런데 저희 뭐 광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네. 법제화 운동을 같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2분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강사님 말씀하듯이 자부심을 얻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또 일회성이 지나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이재원 조사님이 처음에 책을 쓸 때 옆에서 같이 작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다 쓰셨지만은 그걸 하면서 내용들 보면서 스스로가 공부가 됐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무궁화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궁화는 훌륭한 꽃 그게 다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이라는 게 거의 한 400여 페이지, 한 30페이지 되는데, 거기 기업, 가정, 뭐 국가, 기관 또는 글로벌,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은 없었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들어서 무궁화 우리 꽃이야. 집에 가면 무궁화 이러면서 그냥 잊혀지고 내일은 새로 또 생활에 들어갑니다. 말씀드리는 건 내일부터라도 무궁화에 대해서 한번 도서관이 책 안 사셔도 돼요. 도서관이든 신문이든 인터넷 검색이든 찾아보면서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스스로 보면서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야 무궁화가 이런 꽃이야. 무궁화가 너 몇 종류나 있는지 아니? 100일 동안 피고 진대. 그럼 이 사람 그래? 내가 느꼈던 또 내 이상이 느꼈던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겁니다. 뭐 무궁화가 국화입니다. 여러분 하세요. 요즘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물론 크긴 하지만요. 대한민국 그렇게 크지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커지면서 요즘에 SNS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과자라는 그 버터칩인가 왜 아시죠? 선풍적인 지금도 그래요. 하나로 뭐나 뭐 이만 가면요 하루에 딱 하면 그때 줄 서서 사와요. 그게 광고 안 했어요. SNS라는 거 또는 사람들이 그 핸드폰만으로도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무궁화는 반드시 말하면 70주년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어딜 가도 대한민국 너무 행사가 많아. 그러나 말씀하신 무궁화, 홍천 이제 저도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무궁화밖에 없어요. 근데 홍천을 벗어나는 것도 작은 꽃이야. 참고로 6명에게 전화하고 그 6명에게 전화하고 해서 내가 한번 다단계 비법을 한번 제가 해보니까 한 8단계쯤 내려가니까 한 몇백만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그걸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영상도 제가 촬영을 이렇게 시간 내서 이제 하는 거가 좀 쪼개서 한 10분 단위, 7분 단위 이런 걸 만들어갖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무관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나 보고 이 내용 이런 거야? 그럼 다음 또 영상을 보게끔 이렇게 해서 계속 알려나가는 방법 같습니다. 네. 금방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에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무궁화에 대한 그러니까 간단하면서 간략하면서 이제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뭐 아까 금방 이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제작을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어쨌든 관심 가진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요즘에 뭐 밴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하다 보면은 그런데 올리면 뭐 진짜 좋은 걸들은 금방 퍼가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젊은 사람들한테도 쭉 그냥 풀릴 수 있게끔 그런 걸 하나 자체적으로 그 제작하셔갖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그게 빨리 번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뭐 독도 갖고 말이 많은데 네. 이것마저 뺏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자극을 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동경에 가면 가로수가 있대요. 무궁화 가로수를 심어놨다고. 정말 진짜 우리게 주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또 이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또 얘네들은 또 침략을 하려고 할 거고 조만간에 이제 그 무궁화도 사실 우리나라 것이었다 사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또 뭐 역사를 또 운운할 수도 있어요. 원본이 뺏기잖아요. 무궁화가 공기 정화 능력이 또 아주 효과가 크고 축구 네. 그 축구 선수들 네. 이 삼저고 달고 뛰어요. 예. 그게 우리나라 시조새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보고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애국심 추천하시는 여기 홍일점이시네 그러고 보니까. 네. 너무 우리 거를 뺏기고 맨날 뒷부고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무궁화도 정말 이 히비스커스 스타벅스에서 차를 팔고 홍천에 가면은 그 그냥 민간에서 뭐 이렇게 파는 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궁화차를 끓여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울이라든가 우리 집에 만약에 무궁화 이런 데 있다 그러면은 제가 무궁화를 그 떨어지면 그 하루 저녁에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걸 가지고 차를 끓여 먹을 수가 있는 거죠. 100일 동안 엄청난 양의 차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네, 진짜
그러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요거 설명드리고 마칠까요? 그 지금 정말 이거 이 우리 국민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무궁화의 진실을 밝힌다. 제목이 위대한 무궁화의 진실을 밝힌다. 그러니까 지금 다 뭐 살기 지금 좋나요? 뭐 옷은 다 멀쩡하게 잘 입고 다녀요 사실은. 근데 사실 빚쟁이들 많습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어요. 예, 양극화 심합니다. 차는 다 있습니다. 또 차도 다 있고 한데도 사실 빚으로 다니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무궁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온 국민이 잘 사는 그런 사실 시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1회니까 많은 뒤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더 대단한 이야기를 그런 것도 많이 나올 거고 다음 주에는 또 한서남원 선생님 이야기 또 좀 나누면서 그 일제 강점기 때 좀 짓밟힌 무궁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오늘 좀 많이 그 얘기까지 좀 나와버린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제가 이거는 아껴둬야 되는데 그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2회 때도 뭐 오늘 이상의 또 새로운 또 제가 그런 지식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10시 10분에 이제 시작되니까요. 그래도 같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셨습니까? 네. 그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치겠습니다.